This is CNN Breaking News. And we're following the breaking news. President Trump saying he is now doubling the tariffs on Canadian aluminum and steel as markets reel for a second day in a row. The Dow Jones down now. Take a look at this. You see the Dow is way down, getting close to 600 points now, 622 points down right now, 622. It's all fueled by the enormous uncertainty over the president's trade war. Joining us now, CNN White House reporter Elena Treen. Elena. 일부 조치는 즉각적인 영향보다는 이전에 정상으로 여겨졌던 불균형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놀라움을 준다. 2025년 3월 10일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미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전기에 대해 25%의 관세 인상을 발표했다. 이 조치는 기술적 조정으로 제시되었지만 곧 세계에서 가장 긴밀하게 통합된 두 무역 파트너 간의 관계에서 전환점이 되었음이 드러났다. 이 발표는 주 총리실에서 나왔으며 미국 뉴욕, 버몬트, 미시간 주의 전력망 운영사들에게 동시에 전달되었다. 내용은 직설적이었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그 숨은 의미를 즉시 파악했다. 에너지 중립 시대는 끝났다는 것이었다. 이 사건의 영향은 당시 회의실 안에서 벌어진 일에 그치지 않았다. 보복은 금수 조치가 아닌 계산된 형태로 나타났다. 전력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 특히 수십 년간 상호 연결된 네트워크를 통해 흐르는 전력에. 이는 단순한 경제적 제스처가 아니다. 이는 규제적 이정표다. 워싱턴의 반응은 신중함과 주저함 사이를 오갔다. 에너지부는 캐나다 공급에 의존하는 지역의 최종 소비자에게 관세 압박이 가해질 가능성을 시사하는 예비 보고서를 발표했다. 백악관은 전략적 부문에서의 일방적 조치는 다자간 협정의 예측 가능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선언하며 간접적인 대응을 선택했다. 온타리오주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다. 그러나 배후에서는 이 조치가 도널드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한 보복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는 에너지를 외교적 수단으로 재정의하는 것이었다. 나프타를 대체한 USMCA 발효 이후 처음으로 한 파트너가 기초자원을 지정학적 영향력 행사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그리고 걸려있던 것은 메가와트뿐만 아니라 신뢰였다. 이 조치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미국 주들에서는 시장과 주의회 의원들이 에너지 및 기후위원회를 소집했다. 뉴욕주 올버니에서는 공급 계약을 재검토하기 위한 긴급 회의가 소집되었다. 디트로이트에서는 자동차 업계 노조들이 에너지 비용 증가가 낮은 마진으로 운영되는 공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의문을 제기했다. 시카고에서는 지역사회 지도자들이 공공 서비스에 미칠 수 있는 연쇄적 영향에 대해 경고했다. 캐나다와 미국 사이의 송전선은 이전에는 대중의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이제 지정학적 긴장의 선이 되었다. 이 사건은 이미 무역 마찰이 잦았던 시기와 맞물렸다. 1월 트럼프 행정부는 국내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수입 전기차에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캐나다 정부는 초기 외교적 경고를 통해 대응했으나 온타리오주의 움직임은 단순한 수사적 대응에 그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기술적이고 신중한 성향으로 알려진 마크 카니 정부는 내부적으로 미국산 제품에 제공되는 모든 보조금 재검토를 승인했다. 에너지 분야가 첫 번째 대상이었고 다른 분야들도 뒤따를 예정이었다. 이처럼 사실과 제도적 구조에 기반한 지속적인 분석은 즉각적인 헤드라인 너머에 무엇이 걸려 있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러한 추적 분석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향후 전개 상황을 놓치지 않도록 이 채널을 팔로우하는 것을 고려해보라. 온타리오주가 추가 관세를 발표하는 동시에 오타와에서는 국제무역부, 에너지부, 전략안보위원회 대표들이 비공개 회의를 진행 중이었다. 목적은 시나리오를 예측하는 것이었다. 논의된 문서 중에는 미국의 에너지 의존도 수준에 대한 비공개 분석이 포함되어 있었다.
보고서는 뉴잉글랜드와 오대호 지역 등에서는 겨울철 소비 에너지의 최대 20%가 캐나다산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 시점부터 이 조치는 지역적 도발로 취급되지 않았다. 전략적 재조정으로 해석되기 시작했다. 미국 의회에서는 공개적인 입장 표명이 불편함을 반영했다. 국경주 출신 민주당 의원들은 대화와 협상을 주장하며 관세 인상이 산업지역의 취약한 경제 안정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공화당 의원들, 특히 트럼프 측근들은 이 조치를 협박으로 해석하고 보복을 주장했다. 하지만 대통령 측근들 사이에서도 갈등 확대의 효과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공급망의 복잡성, 에너지 상호 의존성, 인플레이션 위험, 이 모든 요소가 불확실성의 장을 형성하며 성급한 대응을 가로막았다. 한편 캐나다 정부는 국내 지지를 모색했다. 퀘벡주에서는 하이드로 퀘벡이 미국 유통업체들과의 계약을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에서는 미국이 새로운 관세를 부과할 경우 수출 중단을 요구하는 동의안이 의회에 상정됐다. 오타와에 집중됐던 논의가 이제 주 정부 차원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분산된 움직임은 단순히 반응적인 차원을 넘어 구조적인 성격을 부여했다. 이러한 수렴은 온타리오 주의 발표가 고립된 사건으로 취급되지 않은 이유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는 캐나다 외교 정책의 보다 적극적인 단계의 전조로 포착되었다. 예측 가능성만으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은 단계, 그리고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이 전략적 자율성을 주장하는 동맹국에 의존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재평가해야 하는 단계다. 이 시점부터 캐나다의 조치는 북미 제도적 정책의 더 광범위한 재편의 일부로 해석되었다. 온타리오주가 수출하는 에너지에 부과된 관세 인상은 워싱턴과 오타와 간 관계를 긴장시켰을 뿐만 아니라 정부, 기술, 상업 등 다중 전선에서 반응을 촉발시켰다. 미국 상무부 분석가들은 캐나다의 조치가 취약한 산업 분야, 특히 생산망이 온타리오와 디트로이트 통로의 물류 구조와 밀접하게 연결된 자동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이는 단순한 관세 분쟁이 아니었다. 이는 수십 년간 안정성과 지속성을 전제로 운영되어 온 상호 의존성의 노출이었다. 에너지를 압박 수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캐나다 정부는 제도적 예측 가능성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유지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후속 결정이 중요성을 띠게 된다. 캐나다 영토 내에서 미국산 전기차에 부여된 세제 혜택의 재검토다. 기술적으로 실행 가능하고 법적으로 뒷받침되었지만 이 조치는 미국 에너지 전환의 상징적 기업 중 하나인 테슬라를 타격했다. 그 영향은 해당 브랜드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보조금 철회는 양국 간 기술 협력의 기존 지배적 모델과의 단절을 의미했다. 특히 캐나다 대외무역청 자료에 따르면 테슬라가 캐나다 수입 전기차 판매량의 30% 이상을 차지했기 때문이다. 제도적 메시지는 분명했다. 상호주의는 더 이상 당연시되지 않을 것이다. 이 새로운 움직임은 미국 내부 정치 구조에도 변화를 일으켰다. 산업 주지사들은 지역 일자리와 투자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의회 의원들과 협의하기 시작했다. 미시간 주지사실은 캐나다에서 유입되는 부품 및 원자재 흐름에 차질이 생길 경우 생산 교대 근무가 축소될 수 있다는 경고를 담은 메모를 발송했다. 오하이오에서는 자동차 업계 경영진들이 연방 상무부에 양국 간 공급망에 대한 부작용을 평가하기 전까지 새로운 관세 조치를 시행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각급 정부 차원의 경고가 집중되면서 인식의 변화가 드러났다. 캐나다와의 무역 정책은 통제 가능한 변수에서 불안정 요인으로 전환된 것이다. 캐나다 측 공식 입장은 기술적 어조를 유지했다. 마크 카니 총리실은 모든 조치가 국가의 국제적 약속에 부합하도록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뒤에서는 다른 움직임이 있었다.
총리 산하 자문기구인 경제안보위원회는 수출 흐름을 검토하고 부문별 억제 조치를 제안하기 위해 매주 회의를 열었다. 캐나다 언론이 접한 소식통에 따르면 농산물부터 기술 원자재에 이르기까지 대응 조치 목록이 마련되었다. 이러한 체계화는 오타와의 대응이 계획적이고 확장 가능하며 제도화된 것이라는 해석을 강화했다. 국제사회의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유럽연합은 캐나다 수출 재편 기회를 논의하기 위해 대표단을 오타와에 파견했다. 일본은 농식품 분야를 포함한 양자 협정 확대에 관심을 표명했다. 독일은 대륙 에너지 구조에 대한 무역 재편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작업반 구성안을 제안했다. 역사적으로 다자간 협상에서 뒷전으로 밀려났던 캐나다는 이제 더 이상 미국의 지경학적 부속물이 아닌 균형 조정자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수렴은 여러 기관 분석가들의 해석에서 에너지 관세로 시작된 사건들이 일시적인 반응이 아닌 새로운 전략적 사이클의 구성 요소로 간주된 이유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에너지 의존도의 상업 분야로의 이동, 에너지 분야를 넘어선 보복 조치의 확대, 주정부와 연방정부 간의 협력,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통적 축밖의 국제적 행위자들과의 연계 능력, 이러한 각 요소들은 캐나다의 외교 정책이 기존의 반응적 정렬 패턴을 벗어나고 있다는 인식을 강화시켰다. 예우 대신 계획, 기다림 대신 투사. 동시에 대중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독립연구소들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 소비자들의 식료품 및 연료 가격 안정성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네소타, 위스콘신, 펜실베이니아 같은 주에서는 관세 변동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한 보상 메커니즘에 관한 의회 질의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긴장은 더 이상 기술적 데이터가 아닌 정치적 일상의 일부가 되었다. 경제 지표들은 한편으로 첫 번째 전환 신호를 포착하기 시작했다. 소비자 물가 지수는 캐나다산 제품이 직접 공급되는 분야에서 소폭 상승세를 보였다. 주식시장은 자동차 및 농산업 부문 종목에서 비정상적인 변동을 기록했다. 비록 그 영향이 아직 초기 단계였지만 변동성은 제도적 예측 가능성에 닿이 흔들리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여지는 점점 더 좁아지고 있었다. 강경한 수사는 글로벌화된 생산망의 한계에 부딪혔다. 새로운 관세 위협은 지역적 경기 침체를 자초할 위험과 맞닥뜨렸다. 그리고 제도적 선택의 비용이 국민에게 가시화되면서 국내 정치적 압박은 커져만 갔다. 수사와 결과 사이의 간격은 좁아졌다. 이에 따라 미국이 동맹국들 앞에서 드러내는 제도적 취약성은 더욱 뚜렷해졌다. 바로 이 때문에 이러한 체계적 재편을 지켜볼 때 지속적인 주의를 기울여 전개 상황을 관찰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 본 채널은 엄밀함, 맥락, 분석적 책임감을 바탕으로 이를 수행하고자 한다. 캐나다의 대응으로 촉발된 과정의 실제 규모에 대해서는 여전히 상반된 해석이 존재한다. 제도적 관점에 초점을 맞춘 일부 분석가들은 이 사건이 국제체제에 확립된 기준과 부합하는 예측 가능한 방어적 움직임에 해당한다고 본다. 이러한 접근법에서 한 국가는 다자간 규칙에 의해 규정되고 인정된 합법적 수단을 활용해 일방적 조치에 대응한다. 반면 이 제스처에 더 깊은 의미를 부여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이 그룹에 따르면 캐나다는 미주 권력 구조 내에서의 입지를 의도적이고 장기적으로 재정의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전환은 온타리오주에서 시행된 관세 조치만으로 설명될 수 없으며 마크 칸이 정부 출범 이후 채택된 일련의 전략적 결정들이 누적된 결과라고 본다. 따라서 논쟁은 즉각적인 상업적 영향에서 이 움직임의 구조적 의미와 미국과의 관계에서 예측 가능성의 붕괴를 드러내는 측면으로 옮겨가고 있다. 국제무역법 영역에서 전문가들은
캐나다의 조치들이 개별적으로 볼 때 다자간 약속을 준수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이러한 메커니즘의 연속적이고 연계된 사용은 실질적으로 조직화된 압박 정책으로 기능하는 행동 패턴을 시사한다. 세계무역기구 분쟁 해결 기구와 같은 국제 법적 포럼에서 이러한 일련의 조치를 이에 제기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외교적 차원에서는 태도의 중대한 변화에 대한 인식이 커지고 있다. 수십 년간 대외 활동의 특징이었던 양보 논리를 버린 캐나다는 이제 자동적인 상호주의 기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구체적인 대안을 실행할 수 있는 역량에 더 중점을 두고 운영하고 있다. 여러 관측통들은 이를 정치적 축의 이동, 즉 수용에서 주도권으로의 전환으로 보고 있다. 미국 내에서 이러한 캐나다의 행동 변화는 공공 담론과 제도적 책임 분배에 조정을 불러일으켰다. 주지사, 상원의원 그리고 지역 지도자들은 연방 정부가 추진하는 관세 정책의 간접적 영향에 대해 보다 직접적으로 발언하기 시작했다. 의회 청문회에서 산업지역 대표들은 민족주의적 수사와 지역 차원에서 체감되는 경제적 영향 사이의 격차가 커지고 있음을 강조했다. 연방준비제도 시스템과 연계된 경제학자들은 조치와 대응 조치의 순환이 심화될 경우 지역적 경기 침체 위험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기관 분석가들에게 이 상황은 갈등의 성격이 주로 이념적에서 기능적 성격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분쟁은 생산망, 유통 시스템, 소비 패턴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확대된 시나리오에서 갈등은 더 이상 무역 흐름 통제에 국한되지 않고 양국 정부가 채택한 전략의 정당성 문제로 확대되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일방적 조치를 고수함으로써 캐나다산 원자재, 에너지 그리고 시장에 의존하는 국내 산업계의 압박에 직면해 있다. 반면 마크 카니 정부 역시 강경한 대응 노선을 유지함으로써 분쟁의 장기적 영향을 우려하는 계층으로부터의 지지 하락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양측은 각 결정이 향후 협상 여지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는 불안정한 환경에서 활동하고 있다. 현재까지 명확한 합의 도출 경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교착 상태 속에서 대안 제안들이 부상하기 시작했다. 일부 미국 의원들은 행정부 영역을 벗어나 양국 의회 간 직접 대화 채널 개설을 주장하고 있다. 캐나다의 연구기관과 싱크탱크들은 미국에 대한 취약성을 줄이기 위해 7그룹의 다른 회원국들과의 상설 무역 조정 메커니즘 구축을 제안한다. 또한 분쟁의 과도한 지역화에 따른 위험을 경고하는 보다 신중한 분석들도 존재한다. 이러한 관점들의 공통점은 국제체제가 장기적인 긴장을 흡수할 수 있지만 항상 평판, 신뢰, 투자 유치 측면에서 상당한 비용이 수반된다는 점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생산 부문에 가까운 분석가들은 구조적 성격의 위험을 지적한다. 캐나다의 가속화된 무역 파트너 다각화로 인해 북미 공급망이 점차 분열될 위험이다. 독일, 프랑스, 일본, 한국과의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캐나다의 수출 품목은 새로운 시장으로 확대되는 추세이며 이는 이전의 통합 모델로 단순히 회귀할 가능성을 낮춘다. 이는 외교적 긴장 완화조차도 역사적인 상호 의존 수준을 자동으로 회복시키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가역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의문시되고 있다. 동시에 관련 기관 간 조정 정도에 대한 불확실성은 지속된다. 미국 연방정부는 주지사 및 주의회 의원들의 반응을 직접 통제하지 못한다. 캐나다에서는 마크 카니의 리더십이 공고하지만 특히 온타리오와 퀘벡을 비롯한 주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의사결정 과정에 새로운 복잡성을 더한다. 양국에서 연방주의는 분산과 예측 불가능성의 요인으로 작용하여 신속한 해결을 어렵게 한다. 단일 대화 상대나 완전히 통합된 의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형식적 메커니즘이 조정되려는 동안 사회적 압박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미국 소비자 운동은 가격 상승을 연방 정부의 정책과 연관짓는다. 산업 중심지에서는 노조들이 캐나다와의 협상에서 더 큰 투명성을 요구하기 시작한다. 캐나다 영토에서는 생산자들이 무역 재편을 지지하지만 새로운 시장을 지탱할 수 있는 인프라 투자 필요성을 경고한다. 이전에는 이러한 논쟁에서 상대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던 시민사회가 이제 그 영향을 직접 체감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개방적이고 분열되며 높은 제도적 긴장이 특징인 환경에서는 단기적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 관계의 단계적 변화를 가시화하고 있다. 이전에는 거의 자동적인 협력으로 취급되던 것이 이제 명시적인 협상의 장으로 재구성되며 비용, 위험, 그리고 협상이 명확히 수반된다. 이 새로운 단계는 지역적 결정이 국제적 영향을 미치고 특정 행정 조치가 글로벌 차원의 재편을 촉발할 수 있는 차별화된 유형의 제도적 감시를 요구한다. 이 추적이 기획에 중요하다면 계속 함께해 주길 바란다. 우리는 구조, 채택된 결정, 그리고 변화하는 시스템의 궤적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는 부재에 주목하며 전개 상황을 계속 분석해 나갈 것이다.